드디어 삼성전자의 역대급 협상이 임박했습니다. 제가 오늘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삼성전자 관련된 목표가에 대한 흐름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리고 2월 달에 지금 앞두고 있는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총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모멘텀 리서치 박재현이고, 일단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삼성전자 주주분들 댓글로 이 화이팅의 문구 한번 남겨주신다면 이번에 제가 이 목표가에 대한 흐름까지 꾸준하게 맥점 잡아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비중을 추가적으로 투입해도 될지, 아니면 신규 매수를 해도 될지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 현재 구간에서 봐야 되는 것은 삼성전자에 어떠한 이슈들이 있느냐, 그리고 이 이슈들을 바탕으로 외국인 기관들이 바라보고 있는 목표가는 현재 얼마인지, 이것에 대해서 확인해야지 현재 구간 비중을 추가적으로 태울지, 그리고 어디까지 홀딩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2월 달에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오거든요. 같이 한번 보시자면, 지금 2월 달에 이 레거시 드램과 낸드의 이 고정거래 가격 협상이 남아 있거든요. 일단 레거시 드램과 낸드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일단 첫 번째 시장 거래, 이거는 현재 시장의 호가대로 거래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가 고정 거래인데, 고정 거래라는 것은 이번 1분기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금액에 너네한테 줄게, 이렇게 고정 거래를 하는 건데, 사실상 매출액의 대부분이 이제 고정 거래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샌디스크라든지 일부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100% 가량의 가격을 인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고객사들이 이를 수용하면서 고정거래 가격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에 있는 이 고정거래 가격 상당히 대폭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결국에 이렇게 거래 가격을 높게 체결하게 되면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어떻게 되죠? 지속적으로 상향이 되죠. 지속적으로 상향이 된다는 것은 외국인 기관들의 목표가가 올라가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추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거고, 그리고 3월 달에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일정이 다가옵니다. 이번에 1월 30일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이때 컨퍼런스 콜도 있었죠. 컨퍼런스 콜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나왔는데, 지금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HBM4가 인증 과정에서 설계 변경이 없었던 회사는 삼성전자가 유일하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엔비디아 요구사항을 거의 완벽하게 맞췄다라는 의미가 되고, 그래서 이번에 이 엔비디아에게 3월부터 드디어 납품이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26년도 실적 전망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외국인 기관들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될 수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지금 레거시 드램 낸드 쪽에서 굉장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서 밑에 HBM에 대한 경쟁력까지 완연하게 회복하기 시작한다면 오히려 지금 SK 하이닉스보다 더 큰 폭의 상승이 가능하다. 그러면 구독자분들이 여기서 궁금해 하시겠죠. 도대체 목표가를 우리가 어디까지 바라보게 될 것이냐. 근데 이 목표가는 단순한 차트 분석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외국인 기관들이 밸류에이션을 기점으로 냉철한 목표가를 선정하게 되거든요. 제가 오늘 외국인 기관들이 바라보는 이 목표가 전망에 있어서 단순히 저의 생각이 아니라 이 근거 자료를 통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던 분들 꼭 한번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주주분들 댓글로 이 화이팅의 문구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목표가에 대한 전망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삼성전자의 강한 추세가 나올 때 삼성전자 수혜 종목에도 집중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25년도에 반도체 사이클을 주도했던 게 무엇이죠? 바로 SK 하이닉스가 독보적으로 반도체 사이클을 주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때 탄생했던 종목들이 바로 바닥권에서 1000% 넘게 올라왔던 SK 하이닉스의 수혜를 받던 이스페타시스, 이렇게 템버거 종목들이 엄청나게 탄생을 했죠. 왜냐하면 25년도 SK 하이닉스의 HBM3 2단에 납품을 하면서 수혜를 받던 기업들이 바닥권에서 수백 프로 이상 올라오게 되면서 템버거 종목들도 탄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26년도 삼성전자의 HBM4의 핵심 부품을 납품하는 이 수혜 종목에서 바로 템버거가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오늘 구독자분들에게 현재 바닥권에서 꿈틀대고 있는 삼성전자의 핵심 수혜 종목, 이 템버거 예상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외국인 기관들이 바라보고 있는 삼성전자의 목표가에 대해서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에게 오늘 정말 인생 종목이 될 수 있는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죠? AI 시대가 오면서 시대가 바뀔 때마다 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종목은 반드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단타 스윙으로 하루 종일 차트 붙들고 고생할 필요가 없이 수백, 수천 프로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단 한 가지 종목만 들고 있어도 자, 인생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앞으로 10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이 템버거 후보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자, 이거구나 직감을 하실 겁니다. 자, 지금 엔비디아 GPU가 세상을 바꿔놓고 있죠. 그리고 이 구글의 TPU라든지 AI 시장에서의 변화들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바로 이 HBM이죠. 지금까지는 SK 하이닉스가 사실상 독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SK 하이닉스 관련된 한미반도체 1500%, 이스페타시스 1300%, 제주반도체 1000% 이처럼 SK 하이닉스 관련된 템버거 종목들이 탄생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HBM4 시대에는 어떤 종목에서 템버거가 나올까요? 자, 정답은 명확합니다. 바로 이 삼성전자 HBM4 협력사, 그 중에서도 패키징 기술력을 가진 최대 협력사에서 탄생을 할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드디어 엔비디아 컬 테스트를 통과했고 HBM4 납품이 초읽기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HBM4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바로 이 적층 기술력. 자, 쉽게 말하면 자, 6층짜리 건물을 12층으로 확장하는 기술, 이 엘리베이터 같은 적층 인터페이스가 HBM4로 넘어오게 되면 2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기술을 가진 회사만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모두에게서 수요가 터져 나오겠죠. 자, 오늘 말씀드릴 이 기업은 삼성전자 HBM 패키징 1등 협력사, 그리고 이 적층 기술에서 세계적인 독보적 기술력을 가진 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실적이죠. 올해 이미 50% 이상의 성장, 내년에는 130% 이상 폭발적인 성장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템버거가 나오려고 하면 반드시 실적이 매년 상승해야 되는데 이 기업은 그 조건을 갖췄죠. 그리고 또 하나 템버거의 필수 조건 바로 낮은 시가총액입니다. 이 세력들이 가격을 끌어올릴 때 시가총액이 높으면 상승 탄력은 자연스럽게 제한됩니다. 지금 이 기업은 낮은 시가총액 그리고 고성장 그리고 기술력 그리고 삼성전자 최대 협력까지 이 네 박자를 전부 갖췄죠. 그래서 지금 주가 흐름을 보시면 자, 그동안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의 HBM에서 밀리면서 이 종목도 조정세가 나왔지만 최근에는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자, 바닥권에서 대규모 매집봉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전에 없었던 거래량들이 나오고 있죠. 즉 상승 출발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는 걸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구독자분들에게 템버거 예상 종목 분석 자료집 모두 다 무료로 보내드릴 겁니다. 여기에는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 그리고 시장에서 모멘텀을 계속 체크하는 방법, 즉 이 종목을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는지 자, 판단할 기준까지 전부 다 담아왔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죠? 수백, 수천 프로 오르는 주식도 자, 중간중간 조정이 나올 텐데 이 심리적으로 무너져서 자, 20에서 30% 단순한 수익만 챙기고 팔아버립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 투자 포인트와 시장 모멘텀을 모르는 상태에서 들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 자료집은 단순히 종목 하나를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을 잡아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기회는 늘 눈앞에 있지만 준비된 사람만 그걸 알아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이 흐름도 누군가는 잡으실 거고 누군가는 지나치실 겁니다. 저희의 진짜 구독자분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분석 자료집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자,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상승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자, 아무런 조건 없이 저희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100%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번거로우시면 영상 더보기란에 간편 링크를 만들어 두었으니까 자, 거기로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상승이라고 입력하고 보내기만 누르시면 바로 접수되실 겁니다. 자, 기회는 오래 열려있지 않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삼성전자의 목표가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자, 예를 들어서 외국인 기관이 목표가를 25만 원이라고 보고 있다. 자, 이런 내용은 언론을 통해서 많이 확인을 하셨었죠. 자, 근데 이게 대부분 안 맞다. 이런 내용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왜 안 맞게 되느냐? 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자, 바로 외국인 기관들이 목표가를 설정할 때는 이런 모멘텀으로 인해서 목표 주가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목표가에 가기 전에 예를 들어서 D램 가격이 꺾이거나 아니면 HBM에 대한 공급이 안 되거나 아니면 반도체 시황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거나 하게 됐을 때는 이 목표 주가를 달성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25만 원에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되면 D램 가격이 더욱더 올라갔거나 아니면 HBM4를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에 독점적으로 공급을 한다든지 이렇게 모멘텀이 변경이 될 때 목표 주가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삼성전자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결국에 전체적인 시황을 제외하고는 D램이라든지 낸드라든지 그 다음에 HBM이라든지 이런 것이 결국에 삼성전자의 실적과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목표가를 결정할 때는 단순히 실적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외국인 기관들이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현재 어떤 밸류의 위치에 있냐? 자, 이걸 같이 한번 볼 텐데, 자, 일단 이 자료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구독자분들이 한 가지 전제를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현재 주가가 10만 원입니다. 근데 이 실적이 10조랑, 자, 실적이 20조랑, 당연히, 자, 실적이 20조가 나오게 되면, 자,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되겠죠? 떨어지겠죠. 즉, 실적이 올라가게 되면 밸류에이션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역사적인 밸류에이션 어느 정도였냐? 자,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데 13년도 고점, 그리고 17년도 고점, 그리고 21년도 고점이 이 PB 밴드로 하게 되면 2.2배가 역사적인 고점이었거든요. 지금은 한 1.8배 정도 되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의 주가 대비해서 현재 주가는 엄청나게 올라와 있죠. 왜 올라와 있습니까? 이때 당시보다 자, 실적이 올라갔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자체가 내려간 거죠. 그래서 자, 지금 앞두고 있는 D램 가격에 대한 추가 상승, 그리고 엔비디아의 공급, 그리고 반도체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역사적인 고점의 밸류에이션까지는 충분하게 터치가 가능하다. 그러면 이거를 가격으로 환산하게 되면 20만 원 초반 정도는 현재 목표 주가를 선정할 수 있다는 거고, 근데 여기서 전제가 있죠. 만약에 자, 이 모멘텀들이 더욱더 올라가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올라가게 되면서 밸류에이션은 낮아지겠죠. 그러면 주가에 대한 여유폭은 더욱더 생긴다는 거고, 근데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나오게 되면서 모멘텀이 떨어진다면 실적에 대한 전망치도 떨어지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적어진다는 겁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셔야지 우리가 삼성전자의 객관적인 목표가를 잡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삼성전자가 딱 얼마까지 찍고 내려온다. 자, 이걸 예측하는 건 사실상 말이 안 된다. 자, 지금의 밸류로 놓고 봤을 때는 20만 원 초중반으로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겠지만, 이 시기가 또 되게 되면 모멘텀이 상향이 되던 하향이 되던 이런 조치가 나오게 되면서 결국에 그게 고점을 만들어내고 주가가 또 하락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지금 보셔야 될 게 D램 쪽, 낸드 쪽, 그리고 HBM 쪽으로 전반적인 흐름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최소한 2주에 한 번 정도는 체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외국인 기관들이 보고 있는 목표가가 얼마인지를 말씀드렸고, 그리고 왜 우리가 이 이슈들을 계속적으로 체크해야 되는지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구독자분들이 이 삼성전자의 추정치들 그리고 이 이슈들을 꾸준하게 체크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릴 테니까, 자,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던 분들 꼭 한번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삼성전자 주주분들 자, 댓글로 이 화이팅의 문구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이 이슈에 대한 정리는 계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목표가 레벨이 올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향되고 있는지 이걸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소통방에서 어떤 거 올려드리고 있냐면, 현재 실적에 대한 데이터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을 기초로 목표가를 계속적으로 최신화해 드리고 있고, 여기서 명심하셔야 되는 게 이 목표가에 대한 전망은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요소다. 왜냐하면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변화하게 되고, 우리가 이 흐름을 놓치게 된다면 언제 고점을 구성하는지, 자, 이것도 못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지금 하셔야 되는 게 목표가에 대한 전망치들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수정되는지 이 수정치를 확인하셔야 되고, 이 소통방을 통해서 제가 꾸준하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 입장하시는 방법은 자, 지금 화면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함사원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소통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주가가 상승이 나올 때는 계좌에 얼마의 수익이 찍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에 적정 구간에서 안전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이 이 본질을 놓치시면 안 되고, 제가 최근에 올려드리는 이 목표가에 대한 추정치 전망들 꾸준하게 좀 확인해 보시는 걸 강조드리겠습니다.